대통령은 단임제 대통령이야. 이 당 출신도 아니야. 영병이야. 영병으로 들어와서 이 당에 대한 예정이 있겠어요?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야. 영병들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 이 말이야. 경선 이틀 전부터 한일에 대표로 봤어요. 그러니까 30년 있던 당을 나와버렸지. 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그래 나와버렸지. 김 교수 오늘 메시지 뭐 보셨을 텐데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치검사 출신의 4명의 합작이다. 이게요. 보수 개혁을 그러면서 강조했는데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그냥 개인적인 불만을 그냥 토로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사실상 정계를 본인이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제 꿈꿨던 어떤 홍준표의 나라라고 하는 자체도 조금 뭐 말이 안 되는 나라인데 사실 예. 지금 이재명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 주권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정계 은퇴를 했는데 본인이 보면 2017년도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본인이 대선에 출마했었고 그 이후에 아마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대선 후보로의 어떤 재기를 계속적으로 꿈꿔왔는데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 어쨌든 친윤계가 주도하는 어떤 경선 어떤 그런 프레임에 본인이 말렸고 그것이 사기 경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친윤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선에서 떨어지고 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또 대구시장 출마하면서 사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어떤 대통령 그 깜으로서의 어떤 위상은 많이 깎였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그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그리고 하와이로 가면서 여러 가지 페북에 많은 독서를 옮기셨는데 예. 제가 볼 때 오늘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재료가 소진됐는지 그동안에 썼던 것들을 그런 독설들을 조금 다 모아서 재활용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홍준표 시장이 지금 아마 16일 정도 이번 달 아마 16일 정도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더 이상 뭐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힘들 것 같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꿈꿔오려고 했던 그런 대권 도전이 좌절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어떤 독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중에 저는 하나는 아마 이번에도 보면 떨어지자마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하와이로 갔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 보면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겠다. 일정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는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이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처음에 얘기 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초대 총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함화평들도 좀 있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심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아마 하와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김민석 의원이 초대 총리 내정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더욱더 아마 본인의 친정인 국민을 향해서 전 독서를 내뱉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뭐 추측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쓴 말이 뭐냐면 이준석 의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수 회생의 불씨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준석 전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은 탈당 나왔다고 하고 무언가를 하려면 결국에 이준석 의원이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전제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복귀를 한다. 두 번째,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저는 이 2가지는 확실한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보수의 뭐 희망의 불씨다? 이런 말은 곧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한번 재건하는데 마지막 본인의 여생을 한번 불태워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 정당에서 30년 동안 헌신을 했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려졌잖아요. 이번에도 영병, 저번에도 영병, 또 영병 해버리니까 본인이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본인이 봤을 때는 이준석 의원이 그래도 보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어떤 경력을 쌓아오고 최고위원부터 해서 선출직 당대표까지 해보고 어쨌든 대선에 나가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마지막 본인의 정치 여생을 한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한번 보수의 지도자로 만드는 것에 걸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지금 지방선거까지 간다고 지금 공언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면 또 3자 구도에서 다음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그걸 준비하겠다고 하고요. 뭐 일단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대선에 출마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한 8%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 또 교훈을 받은 부분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계속적으로 개혁신당을 조금 자강해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도 도전하고 할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전체적으로 판을 보면 이준석 후보가 조금 의미 있는 득표를 내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정치 지형은 여전히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대 보수 진보 당이 좌우하고 있는 양당 부분은- 체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아마 이준석 의원이 보이고 있는 그런 정치적 의욕만큼은 아마 그렇게 생각보다 지방선거 상황이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와이에서도 보면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사표가 아니다. 그렇죠. 가지고 이준석 예. 의원을 사실상 지지했는데 보면은 그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독불 장군에게는 비례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 독불 장군의 정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YS가 발탁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독불 장군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하게 되면 아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준석 의원하고 어떤 뭐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준석 의원 뒤에는요 김종인 전 의원이 또 있거든요. 김종인 예. 전 의원이. 김종인 전 의원하고 또 어떤 형태로 아마 여러 가지 후견 역할을 나눠야 될지 그런 부분도 또 아마 고민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